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6월 1일, 자, 첫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주말 잘 지내고 오셨나요? 자, 다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고, 또 주식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6월은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나 방송을 계속 할지 아니면은 그만둘지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의미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벤져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을 위협하는 그런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이 하락세가 거래량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하락세에 대해서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 방어에 따른 공격적인 상승이 바로바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락세를 바로 처리를 하고 상승세로 재상승을 진입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의 그 가장 중요한 기본기 중에 하나인데요.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하락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의 압력을 받아내고 다시 밀어붙이게 되면은 급등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상승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 같다. 네, 더 상승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먼저 선두에 서서 지금까지 몇 달째 지금 끌고 오고 있죠. 코스피가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이 양상은 비슷하게 가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차트의 이 전고점 돌파 2277 전고점 돌파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오늘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코스닥은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코스닥을 따라서 코스피가 전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적어도 전고점을 돌파 못하더라도 전고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에 확실시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코덱스 200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ETF 펀드인데, 여기는 그냥 비과세 ETF 펀드인데 아무나 막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주식처럼.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 전고점 부분까지의 어프로치 시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어야겠죠. 네. 우리가 코로나 때 그 느꼈죠. 뭐랄까 교훈을 얻었죠. 네. 자,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이 1월 달에 그 이후에 이런 하락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겠죠. 이것은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예. 그럼 이 시점에도 하락을 이끌 만한 어떤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 자기 혼자서 막 하락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이 상승은 왜 나타났느냐? 이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 원인이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건. 그리고 뭐냐면 지금 잘 갈 것 같이 생기는 이 차트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갈 것 같은 차트라도 어떤 사건이 탁 터지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차트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패턴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차트는 과거의 주가가 움직인 궤적을 그려놓은 것이고,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 터진다면은 주가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정말 너무 많이 겪어서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9.11 테러 때처럼 오늘 밤에라도 미국에 만약에 9.11 테러 같은 그런 테러가 터졌다. 당연히 내일 주가가 떨어지겠죠. 아무리 지금 모양은 좋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와 패턴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추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대응을 해야겠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제 후배가 1월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주식을 샀어요, 많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도 물타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회복을 넘어서서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배가 코로나 터질 줄 모르고 산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차트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중요한 말을 한 거죠. 네.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어떤 패턴 거기에 기대어서 그걸 기준으로 매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기댄 그 존재가 고작 이런 것이었던가? 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멘트였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칼을 도둑한테 쥐어주면 뭐 흉기가 되지만, 의사한테 쥐어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예. 이 패턴도 뭐 정말 하찮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이 패턴을 누구한테 쥐어주느냐에 따라서 잘 써먹을 사람은 또 잘 써먹는단 말이죠. 잘 써먹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또 있죠.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 써주시고요. 제 말하고 있는 와중에 써주시고, 오늘 제가 그 카페에다가 이제 결과가 나온 거 있어서 이제 올려드렸어요. 저희 카페 여기 그 투자 전략 승부주 게시판에다가 모나미하고 삼천리 30% 가까이 이상 상승을 했는데, 요거 이제 결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단 한마디 써놨죠. 네.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꼭 주식 매매의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 모나미도 오늘 상한가를 찍었고, 삼천리 자전거는 오늘 상한가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제가 언제 처음 올려드렸냐, 5월 21일 여기다 관종 모나미 이게 써주셨죠. 그리고 5월 24일
삼천리 자전거. 11분이 보셨나요? 이분 중에 큰 수익 나신 분들 계시길 바랍니다. 모나미는 10분이 보셨네요. 조회수. 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종목 중에서 이 신성 ENG 이거 5월 27일 네. 11분. 자, 신성 ENG 22.04%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5월 27일 날 종가 기준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22%. 네. 제가 이 신성 ENG를 올려드린 날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그 전전 날에 왜 제가 올리는 종목이 계속해서 다 상승을 할까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되시죠? 계속 맞을까? 이 사람이 올리는 게? 예. 보든 안 보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계속 올리고. 예. 하지만 왜 제가 올린 종목이 이렇게 또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예.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성과가 나와도 여러분은 보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예. 원래는 추천한 종목이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성과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조회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 하지만 저희 게시판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 이런지. 제가 특별히 어떻게 따로 다른 방법을 써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제가 이 관심 종목을 이렇게 그전에는 올려드리지 않았었는데, 이걸 몇 년 전부터 이제 올려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제 친구를 만나서, 우리 카페 그 회원들이, 아니, 우리 카페 조회수가 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아니, 네가 성과를 보여줘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를 하면서 몰려들 거 아니야. 아, 그래. 성과도 안 보여주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오겠어. 옳다구나 해갖고 그 다음부터 이 종목을 올리고 그것이 이렇게 잘 올라가는 성과를 보여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린 종목들은 다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 제가 이제 잠정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런 종목을 올려서 성과를 내는 이런 전공법이죠. 정직한 방법. 이 방법은 별 효과가 없구나. 차라리 제가 말 몇 마디, 말발을 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게시판을 보시는 소수의 회원님들, 이런 관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무한테도 소문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만 보세요. 속상한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좀 속상했습니다. 성과를 내도 사람들이 안 오길래 왜 안 오지? 근데 그것이 좀 길어지다 보면 이제는 속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내일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갈 거다. 이것을 매일매일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내일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갈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드릴까요? 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조회수가 하루에 100개씩 는다. 그런 보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다님. 그래서 우리 이 주식 세계는 참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전혀 아무 효과도, 그러니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는 방송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는 좀 가려서 보시기 바라고, 또 저희 게시판 보실 때 여기는 왜 잘 맞추는데 이렇게 조회수가 적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겁니다. 네. 조회수가 적다고 해서 제가 올리는 종목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네. 제가 올리는 종목은 잘 보시고, 조회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참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사업하는 친구 때문에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분이 판매가 잘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마트 같은 데 이런 데에 출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러다가 그 제품이 사라지더라고요. 제품 너무 좋은데, 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자, 질문 올려주신 거. 네. 어벤져스님, 네. 방장님, 빅텍은 더 하락할까요? 빅텍이 더 하락할까? 이것은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이틀간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더 하락할까?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써주시거든요. 네, 레이더님 어서 오세요. 지금 이 모습은 이제 많이 상승했다가 좀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이 더 빠질까? 보통 이제 일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이 하루 이틀 정도 빠지는 것은 그냥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늘 많이 보는 이게 상승 후 하루 정도 이렇게 딱 빠진 거.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이런 데도 좀 해당이 되고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상승,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여기도 과연 지지를 하고 올라가 줄 것인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지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오늘 제가 매매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단타 매매한 거 모나미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당연하죠? 네, 제가 모나미를 이 상승 전에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 관심 종목에 보면은 여기 모나미가 있죠? 네, 여기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막 움직이길래 얼른 올라탔죠. 올라탔는데 이제 매도를 여기서 했어요.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1%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단타로. 6월의 첫날인데 단타로 11% 수익을 내면서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 남이 이 돈은 벌면은 약오르시죠? 더 노력하세요. 네. 저도 다른 영상들 이제 뭐 돈 벌었다 그런 거 보면 약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 주식 시장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이게 한계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 제가 좀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타를 할 때는 뭐 3% 정도 수익이면 됐다. 근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 어떤 뭐 무슨 제한이 없단 말이죠. 예. 아,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이 선입견 속에 딱 가둬두고 있었구나. 예. 이 굴레를 타파해야겠다. 예전에 제가 주식 서적을 유명한 사람이 쓴 주식 서적을 봤는데 거기에서 그 저자가 수익률을 크게 어, 먹어야 한다. 예. 그리고 성공률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의외로 잘 가네. 의외가 아니라 사실 좀 모양이 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길게 조정을 하다가 오랜만에 상승을 딱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아 오늘 좀 가나? 이정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차트예요. 그러나 어, 그런 기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가네? 여기서 이제 조금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또 가더라고요. 와, 잘 가네.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좀 하는구나 해서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 수익은 제가 예상을 한 게 아니고 매수를 해서 어, 잘 가고 있는 와중에 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고점을 확인을 해야겠다 해서 끌고 갔는데 의외로 잘 가는데 하고 해서 굉장히 좀 그 수익이 크게 난 것이죠. 예. 이 말은 뭐냐면 이 책을 쓴 저자는 누구냐면 사실은 그 세계 포커 대회에서 1등을 한 챔피언을 한 그 사람이 주식에 관련된 글을 쓴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외람되게도 좀 이 사람 좀 뭐라고 좀 어, 뒷담화를 하자면 항상 그런 거지만 어, 실제 링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여러분이죠. 그리고 저죠. 예. 그러니까 실제 링 안에서 뛰어본 사람이 글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글을 쓴 경우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크게 먹고 싶지 않아서 단타를 했을 때 이렇게 막 11%짜리 이런 수익을 내기 싫어서 안 합니까? 아니죠. 예. 이 주식의 이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쓰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 각이죠. 단시간 내에 급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지만 그 가격이 계속해서 급격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격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온갖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각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예, 그 급격이 저항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의 아주 기본기를 모르는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줄줄이 다 밀려버립니다. 주가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잘 해놓고도 길게 끌고 가고 싶죠. 누가 끌고 가기 쉽지 않나요? 끌고 가고 싶은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가다가 다들 상승이 좌초돼요. 이거 조정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시장의 현실도 모르고 쓴 사람이 쓴 책이고, 예, 말이고, 그리고 예, 실제 링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누가 이걸 길게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나요? 예. 아까 제가 그 수익률 3% 이야기 했죠. 예. 왜 3%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오늘 움직인 많은 종목들의 차트들을 보면은 이렇게 무난하게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차트들은 거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견제가 들어오는지 다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를 해서 수익을 길게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 이 저자는 자신이 선수로 뛰었던 그 도박판, 포카판과 고수도판, 예, 그쪽 세계에서 먹히는 그 룰을 들고 와서 이 주식 세계에 대입을 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예, 포카는 보통 판돈만 이렇게 학교만 간다고 하죠. 판돈 내다가 내가 제대로 메이드가 된 것 같다 하면 그때 그 판에 승부수를 던져서 크게 배팅을 해서 한 번에 크게 먹죠. 그렇게 해서 포카는 돈을 벌게 되죠. 근데 주식시장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주식책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보는 방법인 거죠. 어떤 영상이 정상적인 영상이고 어떤 책이 정상인 책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련된 그 사람들 글 보시면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 주식시장의 현실과 실제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되어보고 되어서 거기에 기반을 해서 글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글들은 다 허무맹랑한 글들이에요.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글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사가지고 상한가에 갖다 팔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현실을 잘 모르거나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사가지고 상한가에 갖다가 팔면은 잘한 거가 아니죠.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단타를 하는 사람이 매수를 했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의외의 보너스예요. 그리고 이렇게 벗어났을 때 이 정도면 벗어났구나 하고 손절이 아니라 수익 실현을 하면은 단타로 11%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정말 잘한 거예요. 아니 정말 잘한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거와 플러스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이것까지 보고 있다가 상한가에 가다 팔았다. 근데 항상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을 지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과 가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자체 매매에서 있어서도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본인의 그 매매 일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도 이제 제 매매 일지를 보면서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정말 무슨 귀신에 씌었구나 막 이럴 때도 많고, 내가 요즘 막 무슨 이상한 생각에 정신없이 매매를 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이 모나미는 이제 제가 매매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 많이 봤던 이거 그 패턴인데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한 것이 또 있어요. 자, 다음은 남영 비비안.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이 남영 비비안은 오늘 제가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됐어요. 예.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손실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뭔가에 홀린 거예요. 이 시세에, 그 시세가 그 뭐랄까, 천녀유혼에 나오는 그 귀신, 이쁜 귀신 있죠.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예. 미인계, 미인계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여기서 요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바로 뭐냐면 정신이 헷가닥 해갖고, 아, 내가 이 매매를 왜 했지?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홀린 거예요. 왜 홀렸냐? 전고점이 앞에 있고 시간은 2시 42분이에요. 예. 저것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한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앞에 전고점이 있으면은 거기를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왜 샀을까요? 올라가는 시세에 홀린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전고점 돌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늘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맨날 말씀드리죠. 오후 시간에 상승하는 시세는 위험하다. 나머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전고점을 앞두고 있을 때는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는 한이 있어도 전고점 돌파를 확인해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제가 말로는 강의를 하고 실제 제 매매에서는 제가 깜빡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잘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와서 손절을 안 하고 바로 한 3% 정도 이내에서 손절을 했다는 점. 그리고 사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손절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쪽 가서 손절을 한 것은 좀 미련을 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일본봉을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후에 이렇게 음봉이 이어졌으면은 제가 마이너스 한 5%까지, 아니 마이너스 한 6% 정도 손절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서서 11% 수익 낸 거, 그거에 거의 한 7, 80%는 이걸로 다 깎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매매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 손절 사례를 보시고 주식 매매가 이래서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이 워낙에 이제 강세장을 나타내다 보니까 제가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오늘 완전 뭐 잔치는 아니구나 해갖고 다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겠지 해갖고 막 너무 마지막 시간까지 여기서 매매를 그러니까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한 거죠. 막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데 정말 무지막지한 힘을 쏟아붓죠. 근데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가가 마이너스 9%가 밀린 상태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한 말입니다. 이 주식 세계에서 상승을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남영 비비안의 차트도 보시면은 이 상승이 있고 나서 벌써 하루 이틀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어떤 이 여세를 몰았는데 계속 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이 차트도 보시면 다른 종목들 2배, 3배씩 수익 날 때 여기서 이만큼 상승하고는 거의 2달 가까이를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신 분들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됐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를 사가지고 이러고 가고 있나. 여기서 한 번만 내려갔으면 그냥 손절이에요, 이분들. 그런데 제가 알려드렸죠, 상승할 주가들은 이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이 믿음만 가지고 믿었던 분들은 버티고 결국에는 30% 이상의 수익이 나죠. 1억을 넣으면 3천만 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주식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버틸려면은 그것을 버틸 만한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이제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이 주가가 정말 야비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주식을 사가지고 최대한 길게 끌고 가서 팔아라. 승률을 높일 생각 말고 한번 잡았다 하면은 길게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노려라. 그렇게 글 써있는 책에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냈으면 좋겠죠. 이 빅텍 같은 경우도 이 어벤져스님이 왜 여기 이 상황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어벤져스님을 우리가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정한 주식 서적이라면, 책이라면 이 사람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들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수들이나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쓴 글에 현혹되지 마시라. 네, 지수요. 지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상승이 의미가 크고 그렇게 해서 지속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 밀릴 뻔한 주가를 기가 막히게 방어를 해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너무 의미가 커요. 여기에서 일단 지지를 시킨 것 자체도 좋았고 이렇게 반등을 시켜놨죠. 거기서 그냥 밀어버렸죠. 이게 뭐냐면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언론에서 뭐가 불안하고 뭐 미국이 뭐 중국하고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 말어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금융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소리 말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냥 한마디로 플렉스, 플렉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걱정하고 그렇게 뭐 할 사람들은 걱정들 하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 밀어붙일 테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돈의 힘이 나타난 거죠. 뭐 걱정돼서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집에 그러고 계세요. 우리는 갑니다. 그죠? 굉장한 돈의 힘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좀 뭐랄까 월스트리트의 힘이랄까, 금융계의 힘이랄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이 주가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이 현상은 뭐냐면요, 이 돈의 힘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뿐히 지려밟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뭐 전고점을 돌파하네 못하네 이런 말들은 지금 이 금융 펀드들 이 사람들한테는 웃긴 소리예요 그냥. 네. 저걸 돌파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런 말은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이 큰 손들의 생각은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걱정을 하고 지금 사도 되나? 나중에 살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점을 잡게 되는지 그게 나중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힘이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온갖 걱정과 계속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여 버리는 거죠. 그때가 바로 그 IMF 때 IMF 사태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 근데 외국인들은 그냥 묵묵히 사는 거예요. 팔려면 팔아라. 우리는 산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도 막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외국인들 뭐 연속 며칠 이상 순매수 예. 이렇게 많이 매수할 줄은 몰랐어요. 막 이런 그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놀라운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라도 사야 될까? 삼성전자 특히 이제라도 사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단타 설명드렸다시피 역시 정고점은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간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저 정고점을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이 매물의 공백이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건 괜찮아요. 네, 셀트리온 오늘 흐름은 바로 앞에 정고점을 넘기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도 될런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요 음봉이 있는 정고점은 좀 분봉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 정고점 지금 상황인데 지금 여기 정고점하고 이제 음봉으로 딱 내려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당히 길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고점에 대한 그 영향력은 상당히 많이 약화된 상태고 그다음에 저항 라인들은 여기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뚫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뚫었다. 그리고 오늘 이 돌파되는 걸 보고 가서 매수를 했다면은 잘하신 거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 제가 올려드린 이 삼천리 자전거 차트에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막 올려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세력이 만드는 불꽃 기둥 셀트리온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제 불꽃 기둥이다. 세력이 만든 불꽃 기둥이다.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양봉 옆에 이렇게 딱 붙게 되면은 거래량 증가되고요.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삼천리 자전거에서처럼 이게 딱 붙게 되면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음봉이 딱 나타나면서 그냥 여기를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면 바로 손절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예, 왜 매수를 하느냐, 앞으로 한 적어도 한 50%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졌다 그러면 손절 쳐줘야겠죠. 왜냐, 50% 먹을 수 있는 차트는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50% 정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손절을 하느냐, 그 두 갈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50%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거죠. 거래량이 더 증가가 되면서. 여기는 왜 음봉이 나타났느냐, 여기서부터 너무 이게 가파르게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까지 조정을 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참 남았죠. 예. 더군다나 셀트리온은 바이오 기업이에요. 예.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예.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 그 각광받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 매수하신 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는데 오늘 이제 뚫었어요. 그래서 한숨 돌렸다. 네. 삼성전자도 아마 상승을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오늘 상승은, 지수의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우리가 겪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막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아마 이번 주에 그 과거에 보였던 그 강세장이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주식 생활 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6월은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느냐 아니면 방송을 그만두고 강의를 그만두고 더 이상 하지 않느냐, 그런 갈림이 되는 한 달입니다. 자, 그동안 좀 고민만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잘못하면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수강 시청들 얼른들 하셔서 강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